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인체에 유익한 양질의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소금 속에 미네랄이 인체에 유익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 속에 미네랄이 인체에 유익한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5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비금속성 성분이 96%를 차지하고요. 그 나머지 4%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나트륨, 인, 황 등 금속성 물질, 즉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에는 7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하루 100mg 이상을 필요로 하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황 등을 필수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100mg 이하를 필요로 하는 구리, 아연, 요오두, 셀레늄 등 70여 종의 미네랄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인체에 필요하겠죠. 반면 나, 수은,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미네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네랄을 중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세포의 재생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 미네랄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효소 작용을 활성화해서 인체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금속성 영양소와 금속성 성분인 미네랄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 몸은 적정한 산도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금책을 집필하면서 미네랄 부분이 막혔습니다. 매우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소금 속의 미네랄은 인체에 유익한가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속의 미네랄이 인체에 유익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네랄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립자 미네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립자라는 의미는 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가루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장기에 침전되어서 콜레스테롤 등과 결합해서 각종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인체에 해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째, 전자를 띤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돌가루, 즉 중립자 미네랄이 전자를 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온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온화가 이루어지면 부피가 약 10분의 1로 줄어들어 물에 완전히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흡수하는데 중립자 미네랄보다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인체에 흡수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즉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물을 증류하고 난 후에 미네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온화 미네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완전히 녹아든 미네랄을 물을 증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먹기에는 부담스럽겠죠.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역시. 세 번째, 이러한 미네랄을 식물이나 동물이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아미노산과 같은 다양한 유기화물로 킬레이트와 감싼 미네랄이 있는데요. 이것을 식물성 미네랄 혹은 유기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 유익하면서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미네랄은 바로 유기 미네랄 뿐입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철분을 섭취하겠다며 무기 미네랄 성분인 철분인
수의 녹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참깨나 시금치, 소고기 등에 들어있는 유기질 철분만이 인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유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기유황은 맹독성입니다. 섭취할 경우 치명적이죠. 하지만 유기유황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십이지장 비양은 물론 냉증, 간경화, 방광염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마늘이나 유황오리와 같은 동식물에 의해 유기화한 유황이 인체에 이로운 것입니다. 자, 무기질 계류마님은 인체에 해롭지만 마늘, 인삼, 말굽버섯, 명지버섯, 구기자 등에 들어있는 식물성 계류마님은 인체에 매우 유익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기 미네랄이 인체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우리 인체는 미네랄이 이러한 다양한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순서로 흡수할까요? 자, 인체는 가장 먼저 인체에 유익한 식물성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물성 미네랄이 좀 부족하다면 두 번째로 이온화 미네랄을 흡수합니다. 주로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죠. 자, 그마저도 부족하면 중립자 미네랄이라도 흡수합니다. 예, 미네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중립자 미네랄마저도 부족하다면 중금속을 흡수합니다. 우리 몸이 중금속을 흡수하게 되면 매우 해롭겠죠. 그래서 우리 모발 검사를 해볼 경우 중금속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인체에 유익한 식물성 미네랄이 충분하다면 기타 나머지 미네랄이나 중금속은 흡수하지 않고 곧바로 배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 속의 미네랄은 어떤 미네랄일까요? 예, 소금 속의 미네랄은 대부분 중립자 미네랄입니다. 제가 미네랄의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소금을 고온 가열한 후에 소금의 pH와 ORP, 즉 산화 환원 전이치의 변화를 통해서 해석해본 결과 소금 속에는 대부분 중립자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더 확실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금 속 미네랄은 대부분 인체에는 흡수가 안 되는 중립자 미네랄입니다. 섭취할 경우 장기에 침전됨과 동시에 콜레스테롤 등과 결합해서 결석의 요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롭습니다. 만약에 소금성 미네랄이 유익하다면 첫 번째, 간수를 뺄 이유가 없겠죠. 모든 소금 제조업체에서는 간수를 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빠질 때 대부분의 미네랄이 거의 다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다 빠진 소금은 갓 제조한 소금, 천일염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갓 제조한 천일염보다 최소 3배 내지 4배 더 비쌉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맛도 좋죠. 두 번째, 만약에 소금성 미네랄이 인체에 유익하다면 천일염이 가장 비싸야 합니다. 예, 소금 중에는 천일염, 특히 간수가 빠지지 않은 천일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수를 2년 뺀 천일염과 쥐겸을 비교했을 때 천일염의 미네랄이 쥐겸보다 2배 이상 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쥐겸이 천일염보다 대략 100배 이상 비쌉니다. 소금성 미네랄이 유익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자, 세 번째, 소금 속의 미네랄의 양은 얼마나 많을까요? 소금 속의 미네랄의 양은 극미량입니다. 만약 쥐겸 속의 미네랄로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려면 칼슘 800mg을 섭취하려면 800g을 섭취해야 되고요. 마그네슘 400mg을 섭취하려면 쥐겸 250kg을 섭취해야 하고요. 칼륨 3500mg을 섭취하려면 쥐겸을 4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 속의 미네랄은 인체에 유익하지도 않지만 그 양이 극미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보충한다라는 사고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넷째, 그렇다면 미네랄 제재는 인체에 이로울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인공적으로 제조한 미네랄은 이온화가 되지 않은 비활성 미네랄입니다. 비활성 미네랄의 유기화합물로 킬레이트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 이처럼 킬레이트화 되었다 하더라도 전하를 띠지 않은 중립자 금속은 인체에서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을 막고 장기에 남아서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독일의 암연구센터에서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성인 남녀 23,98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조사했는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이 자그마치 86%나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미네랄 제제를 복용한 후 위장장애, 변비, 설사, 심장병, 신장병,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주장한 것처럼 식물성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이러한 미네랄 제제를 섭취하게 되면 중금속의 흡수를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체 실험을 통해서 유익한 것으로 밝혀진 미네랄은 오직 식물성 미네랄 뿐입니다. 자, 누구든 소금성 미네랄이 인체에 유익하다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추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으로 식물성 미네랄은 미역이나 다시마, 톳, 매생이 혹은 삼차나 시금치, 참깨 등에 다량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